2차 김승환입니다. 아이가 조금 있으면 초등학교에 입학할 것 같아요. 물론 제 얘기는 아니고요. 오늘 나올 의뢰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잠시 뒤면 제주도로 이사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울리는 큰 차. 저희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제네시스 GV80 그리고 현대 아이오닉 5 차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이 차를 갖고 온 딜러들이 나와서 해주겠습니다. 먼저 GV8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분 좋은 자동차 쇼핑 모토무비 김하늘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바로 제네시스 GV80입니다. 자타공인 국내 SUV 중에서는 가장 이제 최상위급의 차량이죠. 제가 이 차량을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일단 의뢰인분께서 말씀을 해주셨을 때 사이즈가 조금 더 지금 파시는 것보다 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추가적으로는 하이브리드랑 전기차였는데 예산에 맞는 6천에서 7천 사이를 봤을 때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간하고 편의성을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GV80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다음은 아이오닉 5입니다. 정직한 놈들의 상사를 운영하고 있는 강정원입니다. 의뢰인의 처음 얘기를 듣고 전 바로 떠올랐어요. 아이오닉밖에 없구나.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더 설명은 없나요? 일단 아이오닉 5면 끝난 거예요. GV80 누가 디젤 탑니까? 가솔린 정도 타줘야죠. 가솔린이에요? 죄송합니다. 일단 사전 인터뷰에서 의뢰자분은 GV80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차를 결정하려면 일단 타봐야죠. 네, 저희는 일단 아이오닉 5에 탑승을 했고요. 출발하면서 차에 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일단 이 아이오닉 5 같은 게 2022년식입니다. 네. 그리고 키로수는 453km 정도. 네. 완전 새 차네요. 네, 완전 신차급이죠. 그러면 네. 지금 우리가 구입할 때는 단가가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얼마인가요? 이게 지금 5,500 정도 됩니다. 신차 가격이 이 녀석이 옵션 포함하면 5,800 정도 돼요. 이게 롱레인지, 익스클루시브, AWD 모델이거든요. 네. 옵션이 총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오닉의 시그니처는 빌트인 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건 빠졌어요. 이 차에는요? 네, 이 차에는. 네. 근데 제가 그거를 왜 안 넣었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게 부셔지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안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차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소음이 전혀 없죠. 그리고 공간감 어떠신 것 같으세요? 넓은 것 같아요. 앞좌석도 여기 없는 건 제가 처음 봤거든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오너분들이 회생제동 때문에 승차감이 일단 그 잔진동이라고 하죠. 이 녀석이 테슬라와는 다르게 테슬라는 회생제동에 대한 단계를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얘는 조정이 가능해요. 자 보시면 이게 지금 아이패드를 킨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앞으로 좀 쏠리죠. 네, 이게 이제 아이패달이라고. 울컥울컥 하는 네, 거야. 울컥울컥 하는 거. 미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이런 느낌이 좀 싫다. 그럼 끌 수가 있어요. 레벨을. 네, 이런 장점이 있어요. 전기차 치고는 내연기관차와 최대한 이질감이 없게끔 만든 거예요.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네. 편리성을 만든 거죠.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 네. 출시할 때 현대가 강조했던 게 공간감이었거든요. 네. 공간감 부분에서의 매력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키가 192입니다. 어떠한 국산차를 탔을 때 베라크루즈만큼에 대한 크기, 우리나라 그 대형 SUV에 단종됐지만 베라크루즈만큼에 대한 이 공간을 차지할 수 있는 차가 많이 없어요. 근데 얘 보세요. 남죠? 공간은 그만큼 지배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뒷공간도 리클라이징이 돼요. 젖혀집니다. 된다고요? 네, 돼요. 잠시만요. 그죠? 꽤 많이 눕네. 그렇죠. 장시간 운행을 했을 때도 애기들이나 탔을 때 편하게 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작은 이런 부분에서 당겼다가 아무도 이게 기어 레버 박스가 없으니까 이쪽 부분까지도 다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다리가 기시잖아요. 지금 키가 크시니까. 그럼 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저 보세요. 이렇게 다 튀어나오잖아요. 제가 뒷자리에 타 있잖아요. 네. 여태까지 차량을 탑승하면서 네. 뒷자리에 앉았을 때 가장 뒷자리가 넓고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도 177 정도 되는데 키가 네네. 지금 주먹이 세로로 하나 하고도 남아요. 네. 제가 뒷자리 타 있으니까 뒷자리에서 느끼는 것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A타입 USB 포트가 2개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 뒤에서 휴대폰을 하기도 편할 것 같고 지금 뒷자리뿐만 아니라 앞자리에도 그렇고 여기 가운데 터널 쪽에도 밑에 2개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전기차다 보니까 전기를 많이 수급할 포트를 많이 넣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뒷자리에 에어컨 송풍구가 양쪽에 있어서 뒤에서도 네. 이제 춥거나 덥거나 하지 않게 이 뒤를 봤을 때 이 트렁크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트렁크가 생각보다 좁아요. 네, 그리고 좀 높다고 해야 되나 바닥이? 뭔가 많은 것을 싣기에는 좀 좁은 공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지금 기존에 차고 있는 차량 크기와 네. 비슷할 거예요. 제가 불려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전기차를 봤을 때 네. 사람들이 같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자율주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 차도 자율주행이 되나요? 자율주행은 됩니다. 근데 좀 약간 그게 좀 약간 단점을 딱 꼬집어서 말씀 주시네요. 테슬라의 FSD만큼 자율주행이 그렇게 수준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냥 크루즈 컨트롤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벤츠에서 앞 차간 거리 조절을 하는 만큼 네. 그냥 그런 정도라고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는 이제 100% 전기잖아요. 네네. 좀 그랬을 때 네. 충전적인 부분이 만약에 주변에 없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이거를 충전을 하는? 저도 이제 전기차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네.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아. 네. 그냥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내비게이션을 검색을 해보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주변에 전기 충전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 다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완충 다 됐을 때는 몇 킬로 정도?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500km를 다닌다고 현대에서 주장을 하는데 사람마다 좀 타는 케이스가 좀 다르잖아요. 네네. 한 300에서 한 350 정도는 주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거리 운행을 하면 네. 휴게소 같은 데에서 네. 꼽아놓고 한 10분 정도만 꽂아 놓더라도 한 150km 정도는 갑니다. 그만큼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유소에서 일반적으로 기름을 넣는 것처럼 그런 생활적인 부분 여건의 인프라는 예전보다는 지금이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네. 있습니다. 저도 전기차 오너로서 기어봉이라던가 전원 스타트 버튼 네. 같은 게 굉장히 특이하게 또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이제 기아 레바 같은 경우에는 전 처음에 이 녀석을 보고 이렇게 내리는 줄 알았어요. 돌리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제 곳곳에 사람이 손길이 닿는 어떠한 그 터치 부분에 약간 이런 스틸 부분으로 다 마무리를 했어요. 세세하게 신경을 썼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단조롭죠? 흰색으로 채택을 했다라는 게 저는 되려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깔끔한 거. 깔끔하잖아요. 네. 오. 역시 차가 전기차다 보니까 네. 딱 나갈 때 치고 나갈 때 초반 출력이 엄청 좋은 느낌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 그냥 뭐 범퍼카 타는 듯한 느낌이죠. 이런 식으로. 예. 어떠신가요? 목 괜찮으세요?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옆에서 옆 사람들 그냥 이런 식으로. 예. 예. 어떠세요? 제가 이렇게 운전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전기차 예전 모델들 보면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전기차 예전 모델들 보면 이렇게 쭉 밟았을 때 네.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차들도 있거든요. 네. 헛돌거나 네. 이거는 그런 거는 없나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왜냐면 이 차 같은 경우는 4륜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테슬라 모델 3보다 이 녀석이 205kg가 더 무겁습니다. 당연히 차체가 무겁잖아요. 네. 그럼 전기차에서는 무겁다라는 건 당연히 마이너스 요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주행적인 부분에서는 안정성이 있고 소프트하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더 가미가 됐다. 네. 한국 정서에 맞게끔 차량의 세팅값은 잘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아이오닉 5 시승은 끝났는데요. 주행을 하면서 짚지 못한 부분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를 내려서 이렇게 문을 보면 이렇게 손잡이가 기존과 굉장히 다르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아까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좁다고 했는데요. 이쪽 공간을 말고 앞에도 숨겨진 트렁크가 또 있습니다. 앞을 열면 엔진룸처럼 보이는 이곳 트렁크라고 하는 어쨌든 보관할 수 있는 곳인데 그렇게 넓지는 않아서 뭐 세차용품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딜러분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남성분들 비상금 숨길 곳이 있네요. 괜히 알려드렸나? 다음 차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에는 GV80에 탑승을 했고요. 주행 시작하면서 차에 대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일단은 스펙 자체가 GV80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 차량을 구입하실 수 있는 것들의 대부분이 20년식, 21년식. 지금 이 녀석은 2.5 터보 모델인데 3.5 터보 그 다음에 3.0 디젤 총 3가지가 나오고요. 이 녀석은 참 재밌는 차량이에요. 예전에는 우리가 차에 뭐 무슨 모던 등급이 있고 그 다음에 스페셜 등급이 있고 국산차가 등급이 여러 개로 나뉘는데 GV80은 딱 단일로 기본 모델이 나오고 거기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옵션을 하나하나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GV80 2.5 터보는 2.5 터보밖에 없고요. 그리고 3.0 디젤은 오로지 3.0 디젤 이렇게만 나와서 내가 원하는 옵션을 추가적으로 집어넣는 그런 커스터마이징 모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포퓰러 패키지가 들어갔고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14인치짜리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 그리고 12.3인치 계기판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통풍이라든지 열선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정말 이 GV80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뭐 추가되진 않았고요. 원래 있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얘가 이제 올휠 드라이브 차량이에요. 4륜 차량. 네. 예, 원래 기본은 이제 2륜인데 300만 원 넘게 추가 옵션을 주면 또 4륜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맞춰가는 거죠. 4륜이 들어갔을 때 나오는 게 바로 이 터레인 모드. 터레인 모드가 들어가서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면 뷰포장 도로를 갈 때나 눈길을 갈 때나 일반 도로를 갈 때나 거기에 맞춰서 구동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분을 해주면서 예, 바꿔줄 수 있는 터레인 모드가 장착이 됩니다. 아마 제주도에 제가 여행 갔을 때를 좀 떠올려 보면 눈이 굉장히 많이 오지 않습니까? 제설이 이렇게 도시처럼 빠르게 일어나질 않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미끄러운 상황에서 이런 터레인 모드가 있으면 훨씬 더 좀 수월하게 예, 운행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15,000km 정도 탄 차니까 거의 새 차 같은 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감가가 별로 안 됐을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차 가격이 지금 7,500이 조금 안 되는 예, 가격을 갖고 있어요. 지금 판매 가격이 6,900만 원이니까 실제로 600만 원이라는 돈이 뭐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10% 정도의 감가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내가 그래도 중고차로 사는데 이 1,000만 원 정도는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이 또 이제 차가 금방 또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고. 타보니까 어떠세요? 앞에도 굉장히 넓고 승차감도 되게 편안하고 좋은 것 그렇죠. 같아요. 저희가 지금 얘기 나누는 데 있어서 뭐 시끄럽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죠. 예, 그런 네. 것도 없고요. 아무래도 사연자분이 가족을 생각해서 조금 더 넓은 차를 네. 생각하신 거니까 제가 뒷자리에서 가족의 입장에서 네. 차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뒷자리가 넓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이오닉과 굉장히 비슷한 사이즈인데 똑같이 이제 뒷자리가 젖혀지는 기능도 있고요. 네. 다만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뒷자리가 그냥 젖혀지는 거였다면 여기는 의자가 좀 위로 올라와요. 엉덩이 부분이.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뒤로 갔을 때 자세가 더 편안한다? 이런 느낌을 조금 받았고요. 아까 전에 아이오닉도 송풍구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는 송풍구가 있으면서도 뒤에서도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추울 때 굳이 아빠한테 말을 하지 않고 뒤에서 알아서 조정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뻥 뚫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공간 활용을 하느라고 뻥 뚫려 있었는데 네. 이건 뒤에서 보니까 수납 공간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여기도 수납 공간이 있고요. 요 밑에도 저기도 있고 저기 네. 앞에도 있고요. 네, 사이에도. 밑에도 지금 네. 수납 공간이 밑에는 있고. 좀 뚫어놨고 아이오닉 자체는 아예 없애서 좀 공간을 넓게 만들어놨다면 이 차는 내연기관이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위에다가 이제 수납 공간을 따로 만들어 놔서 그걸 좀 보완한 게 아닐까. 트렁크를 봤을 때 생각보다 트렁크가 좁다는 느낌이 들어서 놀랐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차가 워낙 크다 크니까. 보니까 트렁크가 엄청 넓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트렁크가 생각보다 좁네? 네, 라는 것도 보였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연비는 어떻게 돼요? 얘가 공인 연비가 2.5 터보 모델이 이제 9.7. 네, 3.5 터보 모델로 배기량을 늘리셔도 8kg대라서 조금 더 출력을 원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그 배기량을 높게 가져가셔도 굳이 해당 차량이 아니라 배기량을 높게 가져가셔도 연비의 차에서 크게는 없으실 겁니다. 이 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게 뭐 신형 X5라든지 벤츠의 GL2라든지 뭐 이런 모델하고 고민을 하시는데 가장 큰 차이는 어쨌든 브랜드와 기본기. GV80이 처음에 차량에 나왔을 때도 시동 꺼짐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완성차 업체의 어떤 그런 제조 기술이 완성도가 아직은 그래도 국산차가 수입차를 못 따라간다 라는 인식이 있는 건 분명한 거기 때문에 거동성에 대해서라든지 엔진 미션에 관한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수입차랑은 조금 떨어질 수 있죠.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 시청자 중에서도 GV80을 옵션에 넣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GV80을 중고로 구매한다면 이런 것들은 좀 확인하고 사면 좋다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요거는 한 가지 팁인데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안에 컴퓨터가 들어가 있죠. ECU라고 하는 컴퓨터가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 자동차에 어떤 오류가 나거나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됩니다. 그런 게 기록이 났을 때 수리를 했거나 이런 내역까지도 과거에 기록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정비소에 가면은 우리가 진단 코드를 찍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과거에 이상이 있던 차량,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걱정했던 갑자기 뭐 시동이 꺼진다든지 뭐 이런 불량이 있던 차량이 중고 시장에 나온 게 아닐까라는 이제 불안함이 좀 있으실 텐데 그런 것들 정비소에 한 번은 가지고 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구입하시면은 조금 더 안심하시고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GV80 중고로 구입하실 때 또 한 가지 팁. 이 녀석은 가격이 트림이 낮은 차일수록 감가가 적습니다. 그리고 풀옵션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감가가 큽니다. 되도록이면은 어차피 우리가 조금 이제 비싼 차량을 구입하는 거니까 조금의 투자를 더해서 중고차로 구입하는 게 바로 가격의 가성비 때문에 구입하는 게 또 크잖아요. 네, 저는 그런 가성비를 충분히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팁을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시승은 모두 끝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가지고 온 차, 국산차 중에서는 내연기관 끝판왕, 그리고 전기차 중에 최고 성능의 차를 가지고 왔는데요. 마음의 결정을 하셨나요? 제가 선택한 차는 GV80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내연기관을 택하셨는데 이유도 들을 수 있을까요? 차가 먼저 컸으면 싶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가 있고요. 이주의 목적이 있다 보니까 안전하게 좀 장거리 운행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좀 고려했을 때 GV80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나도 차를 자랑하고 싶다, 아니면 차를 욕하고 싶다, 또는 새로운 차를 알아보고 싶다고 하면 지금 아래 보이는 주소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난 친환경이라고 생각해서 난 이거 갖고 왔더니 갑자기 뭐 GV가 뭐 갑자기 오더니 나한테 뭐 얘기도 하나. 당연히 누가 이걸 사 이거 사지. 내가 얘기